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부윤 원장입니다. 네, 요즘은 이 보톡스 시술이 대중화가 되면서 보톡스 내성에 대한 보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주름을 피는 가장 확실한 시술이 보톡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 하시는 보톡스 내성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이번 한 편만 보면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보톡스 내성 왜 생기나 하는 건데요. 이 보톡스 내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보툴리눔 톡신이 정식 명칭인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이 약효를 내는 메인 성분입니다. 사실 이 순수한 요 톡신만 있으면 약효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톡신이 분자 크기가 매우 작고 또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 단백질이라는 옷을 입혀놓은 구조가 바로 일반 보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톡신과 복합 단백질이 결합한 구조가 일반 보톡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보톡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검열을 할 때 외부 물질로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통 면역 세포들한테 잘 걸리는 외부 물질은요, 크기가 클수록 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톡스는 순수 톡신과 복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런데요, 순수 톡신은 굉장히 작습니다. 150kDalton으로 매우 크기가 작은데 반해서 이 복합 단백질이 커요. 750kDalton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복합 단백질을 강력한 면역원으로 인식을 하고 복합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항체를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톡스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보톡스 내성에도 종류가 있다인데요. 보톡스 내성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 내성과 부분 내성이라는 건데요. 자, 완전 내성은요. 말 그대로 보톡스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1도 없는 경우이고요. 자, 반면에 부분 내성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았을 때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보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 유지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 부분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지만요. 이 보톡스 완전 내성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요. 이 부분 내성이 생기신 분들은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영원히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성이라는 것은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효과를 못 보는 건데요. 이 항체라는 것이 지금은 항체의 양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항체 역가가 높다고 합니다. 이 항체의 양이 많으면 효과를 못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항체의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을 여러 번 맞는 원리와도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백신을 1차 맞고 또 2차 맞고 부스터까지 맞는 이유가 뭐였죠? 백신을 1차만 맞고 한참 지났더니 우리 몸의 항체 효과가 매우 낮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2차 맞고 3차 맞고 해서 항체의 양을 늘리잖아요. 이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효과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보톡스를 한동안 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톡스를 쉬게 되면 항체 효과가 점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항체 효과가 매우 낮아져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쉬어야 보톡스 내성이 돌아올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쉬어야 항체 효과가 떨어져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항체 효과가 감소하는 속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커서 평균치가 나올 수 없다고 해요. 1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를 쉬어야 보톡스 내성이 돌아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보톡스 부분 내성으로 효과가 너무 빨리 없어졌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더 맞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일반 보톡스를 맞아서 보톡스 내성이 생긴 분이세요. 자, 그런데 효과가 너무 금방 돌아와서 또 일반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 이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백신을 1차 맞고 항체량이 떨어져서 2차를 또 맞아서 항체 효과를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톡스 부분 내성이 생겨 있는데 여기에 또 일반 보톡스를 또 맞으면 그러면 항체 효과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되도록 보톡스의 적정 간격인 근육 보톡스는 최대 6개월 이상, 스킨 보톡스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6번째 질문입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주름이 너무 심해서 쉬지는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질문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톡스를 꾸준히 관리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보톡스를 쉬자니 주름이나 근육이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장님 저 그냥 효과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맞아야겠어요. 너무 신경 쓰여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럴 경우라면 저는 일반 보톡스 말고 제오민과 같은 순수 톡신으로 맞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보톡스에 내성이 생겼는데 일반 보톡스를 계속 맞으면 항체 효과는 점점 증가를 해서 내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에 제오민과 같은 순수 톡신의 경우에는 맞아도 항체 효과가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보톡스 치료를 중단하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제오민을 맞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보톡스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가 점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 이 두 번째 그룹이죠. 제오민을 맞게 한 그룹의 경우입니다. 자, 제오민을 맞은 그룹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이 감소 속도가 보톡스 치료를 중단한 그룹과 비슷한 속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를 쉬어서 항체 효과를 내리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톡스를 맞아야 한다면 제오민으로 맞는 경우는 순수 톡신이기 때문에 항체 효과를 더 올리지는 않으니 보톡스가 필요하다면 제오민과 같은 순수 톡신으로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것 같으면 그때 순수 톡신으로 갈아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보톡스 내성이 일단 한번 생겨버리면 제오민으로 시술을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톡스의 적절한 간격, 예를 들어서 근육 보톡스는 6개월, 주름 보톡스는 3개월 이상을 지켜서 시술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품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자, 내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합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순수 톡신은요. 독일의 제오민 제품과 그리고 국산 제품인 코어톡스가 있는데요. 제오민의 경우에는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임상 결과와 연구가 많아서 안정성이 오랜 기간 입증이 되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코어톡스는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역시 복합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톡신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은 어떤 보톡스 맞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10년 전에 그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했었을 때는 그냥 일반 보톡스를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보톡스 시술을 많이 좀 해오면서 보톡스 내성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내성 발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체감한 뒤로는 저는 항상 제오민으로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좀 꾸준하게 보톡스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보톡스 내성이 안 생기도록 시술 주기나 제품을 고려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